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특징적인 움직임과 이슈들 보여주고 있는 코인들 분석해 볼 텐데요. 지금 일단 주말 사이와 오늘까지만 하더라도 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 쪽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저희가 금요일에 좀 공략을 했던 코인이 수익을 보면서 특징주로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머니. 네네. 금요일에 이제 공략을 드렸었죠. 네. 스트라티스라는 코인인데 사실 금요일이 이제 피해 금요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 엄청나게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또 따라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금요일에 저희 투더골드문 공략 코인으로 드렸던 스트라티스는 목표가를 찍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타이밍에서 이 코인을 왜 잡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리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우리 투자자분들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제가 잡아서 금요일에 그리고 주말에 내려갔는데 정말 저는 수익을 못 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 안에서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는지를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트라티스를 가지고 왔고요. 이 스트라티스 차트를 보면서 제가 그 당시에 공략했던 이유와 그리고 목표가를 그 당시에 잡았던 이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봉상의 차트인데 자, 일봉상의 차트에 보면은 여기 정말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강하게 윗꼬리를 찍고 내려온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이 라인이 금요일에 저희 투더골드문 방송에서 이 아래 구간에서 공략을 드렸던 거고 실제로 방송이 끝나고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면서 목표가 달성해서 15%가량 수익을 보고 내려온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왜 여기서 찍었을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지금 보시면은 쭉 상승을 합니다. 자, 여기서 어디를 돌파하고 상승을 하냐면 저희 빨간 선만 보세요. 62동 평균선을 따라가면 그동안 뚫지 못했어요. 지속적으로 하락 장세가 나오면서 중장기적인 저항대 라인을 뚫지 못하고 내려간다. 여기에서 몇 차례 시도는 있었지만 시도일 뿐 결국에는 안착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 장세를 보여주고 있다가 완벽하게 돌파한 구간이 나옵니다. 돌파와 동시에 정말 너무나 큰 상승을 진행이 됐었죠. 자, 그러다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여기서 뚫릴 뻔했는데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뚫지 못했던 62동 평균선을 뚫어주니까 이제는 이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서 여기에서 매수세가 새로 들어오는구나. 우리 투자자분들이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순간에 그 당시에도 사실 그렇게 시장이 좋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바닥에서 저점 라인 잡아주고 살짝 원형 바닥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22동 평균선이 노란색입니다. 22동 평균선이 추세 중심선 라인을 돌파하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물론 그 안에 돌파를 하기 위한 매수세 거래량도 붙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노려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렇다면 목표가는 왜 제가 그 당시에 목표가가 1650원으로 제가 1650원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고가가 1670원까지 찍고 내려왔어요. 목표가와 상당히 근접한 상태에서 살짝 초과하고 내려왔는데 자, 왜 목표가 라인을 이 라인으로 잡았냐? 자, 일봉상으로 볼 때 첫 번째 라인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 음봉이 나왔을 때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이 장대 음봉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라인은 이전에 돌파되기 전에 저항대 라인으로 바뀌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윗꼬리 라인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렇다면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구간은 어디냐? 그 다음에 구간 음봉이 시작됐던 구간이 여기입니다. 이 라인은 강하게 상승했던 저희가 공략했던 구간의 윗꼬리 라인으로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저항대 라인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매도세 라인으로 목표가로 잡아가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당시에 또 제가 어떠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냐면 주봉상의 차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간략한 차트의 방법인데 이걸 좀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자, 그동안 올라갔던 내용들, 올라갔던 구간들을 보시면은 항상 하락 이후에 아래에서 십자가 모양의 캔들 그리고 도지형 모양의 캔들이 나오고 그 라인을 돌파하면 상승한다. 도지형의 상승 패턴에 주목하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 당시에도 도지형 상승 패턴이 나온 다음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고요. 쭉 따라가 보시면 쭉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쭉 따라가 보시면 아래에서 여기도 음봉 나온 다음에 도정의 패턴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안착을 하지 못하고 금방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인이 저항대가 되고 그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여기서도 한번 도정의 캔들이 나왔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윗꼬리 라인과 하락의 시작 지점이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저항대 라인을 다시 한번 하락했구나. 고점을 내려놓고 저항대 라인이 내려갔다는 겁니다. 또 다시 한번 쭉 볼게요. 봤더니 자, 이 라인이죠. 이 라인으로 봤더니 그 당시에 금요일이 22일 이 라인이었습니다. 일봉상에서
쭉 보니까 이 구간이죠. 자, 보니까 일봉상에서 이제 막 22동평선을 돌파하고 중장기적인 지지를 받고 올라가려는 타이밍인데, 자, 지난주가 이 캔들입니다. 이 캔들에서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음봉 이후에 도지형이 나오고 다시 한번 양봉 장세가 나온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도지형 캔들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저항대 라인을 멈췄고, 그렇다면 확대를 해보면 이 구간에서는 음봉의 시작 지점인 요 라인이 정말 중요한 저항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주봉상의 캔들로 우리 투자분들이 스트라티스를 직접 보시면 아십니다. 자, 음봉 장세에 시작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저항을 받고 내려왔어요. 저희 목표가가 여기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디가 저항이냐, 올라간 상태에서 우리가 올라갔다라고 인지할 때는 대부분 저항대 라인입니다. 이미 저항대까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 구간 1%, 2%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작스럽게 급락하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에서부터 저항대 라인을 미리 찍어놓고 나는 거기까지만 노리겠다.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거기까지만 노리고 그 라인을 돌파하고 안착을 하면 어차피 추가적으로도 올라갑니다. 우선 수익 실현하고 나와서 그 라인을 돌파하고 안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들어가겠다. 이런 식의 매매를 진행한다면 우리 투자자분들 아래에서 잡고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다를 알려드렸던 건데, 그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공략드렸던 코인들이 수익 실현이 되면 정말 이거보다 기분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 코인 전문가가 어떤 코인을 추천할까, 지금 올라갈 때 이 코인을 지금 사도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코인을 공략했고, 그리고 목표가를 왜 여기서 한참 올라가고 있는 코인을 내가 팔으라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정말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투자골동문 3달만 보시면 우리 투자자분들 정말 이젠 투자하는데 재밌는 투자 시장에서 휘둘리지 않는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에서 공략 코인으로 이제 물고기를 잡아드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물고기 잡는 방법까지 여러분들께서 배워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차트 분석 다시금 좀 보시면서 왜 스트라티스를 공략을 했고 또 매도가를 왜 이 부분에 설정을 했는지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필승님의 오늘의 특징 코인 살펴볼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공략 종목은 이제 특징 종목은 이제 펀디엑스 종목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을 여러 번 보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을 보신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현재 관점에서 탈출할 시점을 잡아드리기 위해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펀디엑스를 보기 전에 아무래도 대체적인 모든 알트코인은 우리 비트코인의 동향과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비트코인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말씀드려보면 4월 21일 날 5,300선 다다랐다가 빠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제 저번 주 그리고 저저번 2주 전부터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동향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맞춰드렸던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빠른 급진적인 저의 예상 시나리오를 하루 만에 모든 걸 읽어냈기 때문에, 거기다 더불어서 말씀드렸던 이런 원천적인 악재소들 지속되다 보니까 빠지고 있는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단기적으로는 4,900 후반대는 지켜주고 반등세, 기술적인 반등도 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현재 관점으로 말씀드려보면 오늘 중으로 4,880선 정도는 뚫리지 않고 기술적인 반등 나오면서 행보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시나리오와는 다르게 뚫린다라고 한다면 4,600선까지는 열어두시면서 시장을 조금 여유롭게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펀디엑스 같이 봐보겠습니다. 일단 4월 13일 날 엄청난 가격 거래 대금과 상승을 보여줬지만 절반 이상의 윗꼬리를 달면서 세력이 나간 듯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지만 현재 비트코인이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례적인 거래 대금이 동반되면서 상승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 세력이 올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때 부근대에 메탈 같은 코인들이 50% 이상 상승을 하다 보니까 펀디엑스도 정말 큰 상승 올라가는 거 아니냐, 주봉선상에서 분기점 선상 넘어가는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질적인 급진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물릴 가능성이 컸겠는데, 그러면서 어제도 불과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난 어제도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현재 주봉선상에서는 골든크로스가 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남아있다. 하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건 이렇게 세력이 올리고 난 이후에는 비트코인의 동향과는 대조적으로 꼭 이제 어느 정도 조정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40원까지는 뚫릴 걸 예상을 하시고 기다리셨다가 스윙적인 관점으로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이제 스윙적 관점으로는 이제 1640원상, 이 주봉선상으로 봤을 때 분기점인 선상에 이제 하단치 부근을 설정해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간적인 기회비용을 따져 보시면서 일시적 내가 1630원까지는 바라보고 있지만 한 달 정도의 소요 기간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제 일주일 만에 1,400원대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본절에서는 이제 절반 이상 혹은 전체 매도 꼭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윗골이 다는 양상은 세력이 털어내지 못한 물량을 지속적으로 털어냈다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고점을 노리시기보다는 약손절까지도 생각하시는 게 자신의 자산을 지켜내가는데 또 시간적인 기회 비용을 늘려나가는데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펀디엑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승률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펀디엑스 차트를 보면서 세력의 움직임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세력에게 당하지 않는 방법들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공략 코인들 살펴볼게요. 비트마루님. 네, 오늘 제가 공략해온 코인은 사실은 상당히 좀 하지 않은 전략입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들 이야기를 할 때 엽전주라는 거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네. 가격대가 낮은 주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코인도 마찬가지로 정말 가격대가 낮은 코인들이 많아요. 원도 1원도 채 되지 않는, 뭐 100원도 되지 않고 정말 낮은 가격대의 코인들이 있는데, 방금 전에 비트피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펀디엑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몇 원대의 그런 코인이었죠. 그런데 정말 엄청난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내려갔다 하더라도 1,000원대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코인에 그런 코인이 있어요. 바로 이캐시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자, 이캐시 지금 가격이 0.1원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 이런 코인들을 대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코인을 추천하냐, 정말 위험하지 않냐, 결국엔 상장 폐지되고 영원에 수렴할 수도 있지 않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코인들은 잡아놓고 무조건 1년이고 2년이든 기다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 맥점을 잡고 맥점을 받다가 정말 어느 순간에서 뚫리게 되면 바로 나오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올라갈 때도 목표가에서도 욕심 없이 어느 정도 수익 보면 나오는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차트적인 부분에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의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바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지금 보시면은 이캐시 역시 마찬가지로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정말 이럴 때, 이미 내려갔을 때는 이런 코인을 왜 추천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아래에서 봤을 때, 아래에서 이 라인만 봤을 때는 이 당시에 잡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이 당시에 가격이 0.06원, 0.08원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상승 이후에 내려갑니다. 그럼 결국에는 어디까지 내려가냐가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상승 이후에 쭉 내려가서 여기 보시면은, 자, 한번 밑꼬리를 달았는데 밑꼬리가 빨간선하고 또 일치하네요. 이건 뭐냐면 62동 평균선의 지지 라인에 지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횡보 장세가 나오다가 이번에 또 다시 62동 평균선과 맞물리는 구간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승 이후에 과대 낙폭 구간이라고 하죠. 상승 이후에 내려가서 이전의 지지 라인까지 지금 현재 와 있는 구간인데, 여기에서 딛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상승의 시작 지점, 이전 상승에 여기 이 구간에서 잡았던 분들이 부러웠던 것만큼 우리도 여기서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구간에서 지금 0.11원 구간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조금씩 매집을 좀 진행하신다라고 한다면 목표가, 그 손절가 라인은 길게 잡아갈 필요가 없어요. 상장 폐지가 혹시나 된다라고 하더라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아래에서 확실한 지지 라인에서 나올 거다라고 우리 투자자분들과 함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나오시냐면, 조금 정말 짧게 잡아드릴게요. 예전에 지지라인 구간인 1원입니다. 1원. 정확하게 1원 구간에서 심리적인 지지 그리고 차트적인 지지 구간에서 지금 0.1원이죠.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0.11원인데 0.1원 구간에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라인은 크게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물론 저항대 라인이 있습니다. 22동 평균선 돌파해야 되긴 하지만,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드렸던 하락의 시작 지점이 이 위에, 그리고 이전에 저항대 지점이 이 위에 있기 때문에 목표가 라인은 0.125원, 0.125원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렇게 0단위로 쪼개지는 코인들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정말 조금만 올라가도, 한 호가만 올라가도 퍼센티지가 1%, 2%가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구간 라인에서 박스권 라인만 잡으시고, 마찬가지로 이 라인을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중장기로 가져간다 그러면 0.14원까지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라인에서 안착하는 걸 확인하고 매매를 하고 아래 손절가는 짧게 잡는 이런 전략을 사용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거의 처음으로 이제 엽전 코인을 좀 공략을 해봤는데요. 이캐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틱에 몇 %가 좀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잘 공략해보면 또 좋은 수익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비트필승님의 공략 코인 살펴볼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공략 종목은 메탈 코인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급진적인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기에는 너무 무리수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강하기 때문에 노려볼 만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메탈 코인 같은 경우에 아까 호재 말씀드려서 예시로 우리나라의 코인인 페이코인과 견주어서 말씀드려봤는데 이제 미국의 페이코인이라고 불렸던 이 메탈 코인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메탈 코인 같은 경우에 개인 간의 송금을 통해서 페이백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맹점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화폐 유동성이 짙은 코인이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비트코인의 이제 방향성과 매우 짙은 종목이어서 기존의 스윙적인 관점으로 이제 비트코인 동향이 우상향할 때 이제 단기적인 관점 및 이제 스윙적 관점으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너무 급진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월봉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드려보면 월봉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현재 상승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작년에 상반기 때와 맞먹는 거래 물량이 동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호재가 있나라고 찾아봤더니 그 정도 호재가 없고 오늘 중에서야 제가 찾아냈던 이제 이슈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인인지 기관인지 알 수는 없겠지만 한 지갑에서 물량 50%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현재 세력의 힘으로써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빠르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려보면 주봉선상에서도 이평선을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 상간에서는 주봉 캔들로 봤을 때는 엄청난 거래 매도세가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봉선상 봤을 때도 우리 일봉의 양방의 캔들들이 매도세보다 현저히 아직까지는 더 높고 4시간 선상에서 봤을 때도 올렸던 이격보다도 매도세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 세력이 나머지 물량을 털고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에 이격을 주고 나올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는 이거는 우리의 예상 시나리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현재 분기점인 선상에서는 점진적인 하락, 긴 시간 동안의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고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큰 이격을 불러일으키면서 털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자금을 들어가시기보다는 우리 손절가를 3,090원 선상으로 짧게 잡아가 보시면서 이 3,090원 선이 도달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손절 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매도세가 얼마치 강한지를 보냐에 따라서 매도세가 강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이상 120일 이평선까지 빠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보니까 저점을 다시 잡아 가시는 게 맞겠고 단타미의 스윙점 관점으로는 3,800원 이 4시간 선상의 분기점엔 중단에 3,870원 선상을 잡아 드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메탈 같은 종목을 노리실 때는 무지성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선정하시지 마시고 이러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어떠한 보조 지표보다도 거래 대금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런 호재도 나온 상태이기도 하고 이런 세력을 힘을 한번 노려보실 때는 비트코인이 오히려 횡보세일 때 매수세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메탈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큰 상승이 나왔던 코인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다시금 좀 공략해볼 만한 그런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나 이 세력이 올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코인들 공략해보면 지금 시장에서도 또 한 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보고요. 조금 더 자세한 차트 분석은 저희가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모바일로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 있죠. 녹색 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또 상단 링크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 굉장히 불안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시장 속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